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대한민국 한복의 패션화와 세계화를 이끈 디자이너 김정아 명장입니다. 삭바느질을 배우기 위해 전통 한복 1세대인 최고의 권위자 이리자 선생의 수제자로 19세 때 자연스럽게 한복을 접하게 되어 현재 대한민국 전통 한복 명장으로 거듭난 김정아 명장. 이번 시간은 한복에 대한 열정으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의 신념을 K랑TV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아입니다. 제가 한복을 한지 지금 한 40년 됐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전통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의 오방색을 기준으로 해서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어보니까 사실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아름답고 색깔도 곱고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 옷 복식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복식인데 이제 궁중에서 이제 중전이나 아니면은 왕비가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금방 문양도 이게 봉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봉황 같은 경우는 중전이 찍어서 입는 옷이고 요 같은 봉황 문양도 봉황 문양. 예. 그래서 붉은색의 자주색. 원래 자주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복 색상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색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층이 있다고 보면 자주색 같은 경우는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입으시는 색상.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오늘 아주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패션쇼를 보니까 이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한복이 너무 아름답게 분위기 너무 호감하고 있어요. 이런 한복 패션쇼는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원래는 패션쇼 하면은 실내에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무대를 통해서 많이 패션쇼를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와서 한 지가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3번째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이제 푸른색 나무와 잔디와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색상, 그런 색상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의상을 만들어 봤어요. 옛날 역사를 통해서 이분을 재현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벽화 특별전으로 한번 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복식사 공부를 할 때 삼국시대 복식 중에서 그래도 이제 고구려 복식이 벽화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림들도 있고 어떤 옷의 형태라든가 사람의 형태라든가 뭐 헤어스타일부터 모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복원을 하게 됐고 교수진들하고 이제 이론적인 분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학회에 같이 모여서 이제 고증도 하고 이제 벽화의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저고리 길이가 어느 정도겠구나 아니면 색상은 이 정도 색상을 썼고 그때 당시도 색동 치마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놀라웠던 게 색동 치마도 있었고 거기에 저고리가 길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선시대 가면서 저고리가 점점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고리가 허리선까지 내려오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서 가슴 위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고. 네. 원래 한복이 원래가 짧은 건 줄 알았는데 짧아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한복이 우리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호칭은 좀 늦게 그 한복이라는 말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조선시대 이제 이후로 가면서
이제 한복이라는 호칭이 생겼고 원래는 우리 옷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나 이제 호칭이 한복이라는 호칭이 생겨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 한류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 옷도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네. 세계를 어딜 가든지 한복이 특히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이 좋아지죠. 네, 한국을 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미국에서는.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보면은 중국에서 한복을 막 내세우면서 자기네 그 나라 전통 복식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전 세계에 광고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옷은 투피스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중국 복식은 투피스 형태가 아니에요. 네, 원피스 왜? 드레스처럼. 원피스 드레스처럼 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투피스 형태의 우리나라 한복을 자기네 나라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한때 조선시대에 같이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조금 자기네 나라의 영역 안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자기네 나라 옷이라고 얘기를 했고 억압을 좀 많이 했었죠, 중국이. 그래서 그런 거지 시대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역사보다는 우리나라 역사가 더 깊잖아요. 복식 자체도 복식도 훨씬 역사가 깊고 중국의 복식을 보면은 이제 그 색상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따라오지 못해요. 저는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복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옷이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옷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단이나 형태나 치마적으로의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변형된 그냥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복궁에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죠. 가봤어요. 경복궁에 가면 격에도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이게 어디까지 도대체 한복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옷들을 입고서 많이 다니는데 그 옷 중에 하나예요. 그 옷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자기네 나라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래도 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흉내만 내는 그렇죠. 워낙 잘 만드시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국을 넓게 알리기 위한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이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복을 한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패션쇼도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패션쇼 하는 게 이게 참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제가 다시 이런 패션쇼를 시작을 하고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복이 갈수록 색상이나 형태나 그러니까는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생활 한복을 만들더라도 약간의 변형된 옷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전통의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색상이나 형태나 그것을 한복인지 아닌지. 그렇죠. 단지 한복의 원단을 썼다고 해서 단지 한복의 문양을 썼다고 해서 이걸 한복이라고 할 것인지 그래서 그래도 전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더 많은 시민들과 그렇죠. 접하시기 위해서. 제가 가장 아름다워.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이 한복은 이런 색이 있어? 이런 문양도 있어? 이렇게도 했어? 제가 이제 저 색동 옷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쨌든 어렸을 때 저 색동에 반해서 한복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저게 사실은 기계적으로 문양을 원단을 짠 게 아니에요. 저걸 하나하나 다 잘라서 이은 거예요. 여러 천을 붙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하나하나 다 잘라서 우리나라는 그 조각에 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조각보, 보자기를 하더라도 옛날에 옷을 조각 하나하나 모아서 백일복이 우리나라 옷은 아이들 태어나면 입는 옷이 있어요. 죽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돌이 되면 100일이 되면 옛날에는 올해
저기 무명장수를 못해서 백집을 다니면서 천을 한 조각씩 모았대요. 그래서 100조각을 이어서 100일 복을 해줬대요. 오래오래 살으라고. 네네. 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색동옷 같은 경우는 이제 돌 때 처음으로 색동옷을 입히는데 그거는 이제 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신앙 자체가 뭐 무속적인 뭐 이런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방색에 대한 그런 기운이 있고 동서남북의 뭐 색상이 있잖아요. 그런 오방색을 모아서 이 아이의 그런 모든 것을 물려줘서 잘 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처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꽃분홍의 노랑저고리. 그래서 한 받을 때 처녀의 마지막 밤은 꽃분홍의 노랑저고리 입는 거예요. 그게 색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할 때는 빨간 치마에 녹색적으로 해서 녹이홍상. 네. 저희 집안이 한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리자 선생님, 1세대 이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친척이시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동생처럼 한 고향에서 자라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뵙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늘 봤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24살 때 한복 매장을 냈습니다. 24살 때. 우와. 굉장히 빠르게 창업을 하셨군요. 어머님 백 믿고. 패션화와 세계화를 이끈 디자이너 1세대 이리자 선생의 수제자인 김정아 명장. 누구보다 한복을 사랑하는 그녀는 한복의 패션화와 세계화를 이끈 디자이너로서 2021년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수훈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을 높이 평가받아 전통문화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복에 대한 열정으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정아 명장의 신념과 인내가 돋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땅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옷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불편하고 못 입고 어쨌든 이거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입어보시면 세계를 나가더라도 아무리 드레스 아름다운 거 입으시더라도 한복만 못하고 한복 색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특히 결혼식에 혼주분이라도 신랑 신부라도 그때 한복 안 입으면 언제 입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원래는 한복을 입으시고 어른들한테 큰절을 올리고 예를 갖춰야 되는 예복인 것 동시에 그냥 생활복처럼 가까이서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한복을 사랑하시고 많이 입으시고 한복 입으시고 해외여행 가세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